안녕하세요. 최빛나라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모 양육에 대한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러는지 급격하게 저희 기관에도 상담이나 부모 양육에 대한 코칭 문의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전화 문의가 많고 상담 올 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취합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이요. 전환이 느린 아이들을 저희가 가정에서 어떻게 다뤄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정에 전환이 느리다, 전환이 잘 안 된다 라고 느끼셨던 자녀분이 계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제깍제깍 오질 못하고요. 또 밥 먹고 나서 빨리 양치하자 그래도 밥 먹는데 한 세월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전환이 잘 되지 않고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할 때는 엄마나 아빠, 양육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다그치게 되는데요.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양육자들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방법이 맞나? 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셔서 기관까지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환이 느리다는 것은요, 도입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입부가 또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집중하기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집중을 하면 또 잘해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 도입부만 잘 잡아주면 우리 아이는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입부를 잡아줘야 하는 친구들, 그리고 집중력의 세계로 몰입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엄마가 지금 밥을 하고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분 뒤, 10분 뒤에는 완성이 되면 그때 네가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와야 돼. 라는 것을 고지해 주시면 아이가 이제 그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속도를 줄이고 마무리를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대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 미리 고지를 해주셨다고 해서 아이가 딱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입부가 긴 친구들이고 전환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밥 먹으러 와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네, 조금만 마무리하고요. 엄마 이것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라는 소통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 그러면 그것만 마무리하고 지금 바로 와야 돼. 라고 하시면 사실 상당 부분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문제 행동을 느끼셨거나 아이의 단점이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완벽하게 소거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나 생각을 가지고 육아를 하시면 굉장히 서로가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른조차도 우리가 단점인지 인지를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육아나 양육의 목표를 설정하실 때 우리 아이의 단점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문제 행동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내가 좀 소거시켜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시기보다는 내가 그 단점이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아니면 10분 걸렸던 것이 5분만 줄여져도 이렇게 단축되는 것에 목표를 두시면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또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도 훨씬 여유 있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예민한 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상담을 했는데요. 보통 예민한 친구들이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성별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임상에서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민한 친구들이 대부분 첫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째는 어떠신가요?
저희 집 첫째도 조금 예민한 편인데요. 예민한 친구들이 이렇게 엄마나 아빠랑 소통할 때 섬세하고 또 따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예민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부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부모가 양육자가 에너지가 없다 보면 짜증스럽게 반응하게 되고 아니면 그 아이의 예민함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소통에 또 막힘이 생기고 갈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민한 친구들을 어떻게 또 다루시면 보다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민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는 나한테만 이렇게 안 해줘.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동생 때문에. 이렇게 또 탓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양육자 입장에서는 쟤 또 저러네. 저 버릇을 내가 어떻게 고쳐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에너지가 없고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는 그만하세요 라고 아이의 감정이나 대화를 차단할 수 있죠. 예민하다라는 거는요, 오감이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예민하다 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오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까지 예민해진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감이 뭔가요? 보는 것, 먹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내 피부에 닿는 것. 이 모든 것이 오감입니다. 이 모든 게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예민한 친구들은요, 몸의 컨디션과 어떤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피부에 예민한 친구들은 이 옷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까스럽고 니트 소재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날 이 아이가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모르죠. 이 애가 왜 오늘따라 신경질을 많이 내고 짜증을 내는지.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이 아이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몸의 오감이 불편하거나 뭔가 잘 작동이 된다고 느끼지 않을 때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상대방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런 거 그냥 넘어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예민함이 내려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결해 주셔야 이 아이들이 예민함이 조금 둥글둥글해지고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우리 아이의 오감이 어떤 부분이 예민한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양육자가 좀 둔하거나 둔감하셔서 저는 도대체 얘가 어떤 부분이 예민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빠른 시간 가까운 아동상담센터를 찾아가셔서 그 부분을 캐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어떤 부분이 예민했는지를 알게 되셨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또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다 할지라도 매번 이해하고 매번 그걸 보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도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야 아이의 성품과 인격에도 굉장히 좋은 성숙을 갖게 되기 때문에요. 아이가 필요 이상의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예민함을 보일 때는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솔직하게 이 아이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느낄 때는 이런 상황에서 한 5 정도만 화를 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는 한 10 정도로 엄마나 아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좀 불편하고 그렇게 표현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불편한 건 엄마도 이해를 해. 그런데 5 정도만 우리가 표현해보자. 이렇게 아이에게 상황과 감정은 설명해 주시되 좀 지나친 부분 그리고 그거를 듣는 양육자나 타인은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도 이 아이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자란 친구들은요, 나중에 짜증이 막 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엄마는 어느 정도야? 이 정도 화내는 건, 이 정도 짜증내는 건 엄마도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어머니들께서 이 정도는 엄마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너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볼게. 이런 대화로 아이들이 예민함을 다룰 수 있도록 대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늘 웃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정말 혼내야 할 때, 정말 훈육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훈육을 해 나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모 상담을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혼내고 있는데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훈육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 앞에서 저를 면박을 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한쪽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한쪽에서 훈육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지지하고 부모의 이야기가 동일하다. 우리의 의견은 같다. 라는 사인을 주듯이 옆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설령 남편이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나 훈육의 언어들이 제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수정해 주시거나 그 말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이 앞에서 끊으시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일관된 훈육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수정해야 되는 사항은 부부 둘만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수정을 하시고 그 수정된 내용을 훈육했던 주 양육자가 다시 아이에게 가서 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훈육했던 주 양육자가 다시 가셔서 수정하시도록 부부가 한 팀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팀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대화가 되면 제가 끼어들지 않았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부들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같이 최대한 한 합을 그리고 한 팀이 되는 목소리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그렸을 때 우리 엄마의 생각은 아빠와 같아. 우리 아빠의 의견은 엄마와 같아.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일관된 정서와 안정감을 느끼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세우고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뒷국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